PD 황정한, 손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보석 같은 비법들을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고수의 비법을 전해주실 고수 여러분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박용우, 가족 상담 전문가 김숙기, 요리 연구가 이혜정, 한의사 김보건, 국민 시어머니 전원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양채진, 문화평론가 김갑수, 변호사 이인철,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원. 그럼 오늘 주제가 궁금해지는데요. 황금 아래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고부 갈등 처방전. 그걸 넘겨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걸 또 이해해야 되고 제일 먹고 싶은 건 나트를 뜯어먹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일종의 정신적 폭력 같은.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굉장히 무섭죠. 폐혈증이에요. 그 죽습니다, 사람이. 화제만 하면서 결혼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황금 아래 이번 주 주제는요. 고부 갈등 처방전입니다. 가족 제도가 생긴 이래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할래야 해결되지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고부 간의 갈등 아닌가 싶은데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로 살고 계신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분과 말씀도 나눠보겠고요. 많이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수 이 자리에 눈에 띄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 시어머니 대단한 분이죠. 전원주 선생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박수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참 여기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의 주제와 전문가적인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맞아 떨어지는 이 웃음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시어머니가 있으면 국민 며느리가 나왔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기 본인이시잖아요. 네? 왜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 선생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네. 한국말까지 들이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예. 오영실 씨는 오늘 뭐 할 얘기 많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뭐 며느리로서 할 말이 많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 뭐야? 다 했습니다. 아니 이거 해라고. 아니 갑자기 음소거가 됐어요. 자, 고부 간의 갈등 처방전 고수의 비법 하나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이혼 시 시어머니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 이혼할 때 시어머니도 위자료를 내야 한다. 이게 언제서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었냐? 이혼이면은 그 부부 두 사람의 문제 아닌가요? 저 경우에는 고부 갈등의 원인이 돼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시어머니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하는 그 부부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 이 고부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고부 갈등은 말이에요. 네. 치료가 잘 안 돼. 이거 두고두고 해야 돼 방송. 두고두고 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 우리가. 예. 그 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말이죠. 예. 좋은 집안이에요. 잠시만요. 저기 말을 좀 아끼시고. 변호사 이인철. 이혼의 사유가 고부 간의 갈등일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니 먼저 이번 주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뭐라고요?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경험해 바에 의하면은 고부 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이혼까지 이르는 뭐 퍼센티지랄까? 어느 정도입니까? 상담을 오면 대부분 한 10상 정도 중에서 한 8상, 9상 정도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민법 840조를 보면은 이혼 사유에 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이제 이혼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는 건 결국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제 그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제
그 사위를 학대하거나 이제 폭행하거나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그 이혼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됐다면 그분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낸 판례가 있습니까?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령 그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 책임을 거의 대부분 남편이나 이제 아니면 반대로 이제 아내한테 묻게 되는데 아주 이제 그 심한 경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태를 종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임신하신 거의 15주가 다 되신 산모분이 아이를 지울 수 없겠냐고 병원에 아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위로 딸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 걔가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만약에 이 아기가 아들이라면 낳아도 된다. 하지만 딸이라면 굳이 뭐하러 내 아들이 등골 빠지게 일을 하는데 애를 낳아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 환자분이 막 시어머니가 울면서 어떤 남녀 성 무슨 결정권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나의 인격체인 건데 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들어온 사람, 우리 가정의 어떤 내 아들의 가정 생활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편입된 사람 그런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황금알을 하면서 결혼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위자료가 얼마네요? 시어머니 청구가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많은 경우 5천만 원 정도까지 돼요. 그럼 만약에 장모님 때문에 잘못됐으면 그럼 장모님이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신고부 갈등이라 해서 장사 갈등이 정말 증가했어요. 그 남자분들이 상담 오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 장모나 장인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장모님이 돈이 많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예. 처음엔 가까이 좋은데 모시더라고. 돈이 많은 장모님한테는 그 사위가 기죽어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견디기가 더 힘들어가지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계속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내부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전통사회, 특히 농경사회 유습으로 고부 갈등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가족경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적어도 자식 세대가 가정을 가졌으면 이제 별개의 가족이다. 부모의 가정, 자식의 가정,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이를 맺으면 굉장히 좋으나 이러저러한 여유로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전제는 별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된 가정이라는 네. 얘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그 고부 갈등이 많은 관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집값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집을 얻을 때 자신들의 경제력만을 가지고 집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라든지 또는 친정에서 원조를 받게 되는데 그 가정의 그 최초의 결혼이 시작될 적에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면 그 시부모가 일정한 지분을 갖는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한 하지 관계로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찬조 출연이 들어가면 네, 일정 부분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아까 독립적인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품을 떠났으니까 굶어 죽든 살든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감나라 배추나라 주변에서 많이 할 때 아까 80~90%가 고부 갈등이 꼭 있는 부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정말 어떻게 살도록 그냥 지들끼리 살도록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알았어요. 냅둘게요. 네. 시어머님한테 하신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네. 전원주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렇게 완전 독립해야 한다. 조금 좀 마음적으로 맞듣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대 올려서 살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먼 거 아니거든요. 같은 한 남자를 가지고 반씩 논아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나. 왜? 아니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그 아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애지중적해서 잘 키워서 넘겨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어허.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 같은 딸 가진 부모님은 애지중지 키워서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면 그 사위를 똑같이 반 쉐어하지 못하잖아요, 시어머니.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틀립니다.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틀립니다. 딸은
나는 그래 옛날에 왜 딸 낳은 저 어머님이 섭섭해 없었겠습니까? 예전에 딸과 아들의 개념은 좀 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 아들은 소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연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양을 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여성들도 사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어떤 개념 자체가 좀 예전과 좀 다르거든요. 이 안원 선생의 말씀은 그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지만 시어머니 연세 많잖아요. 자기 아들을 해서 하면 그 중간 역할 잘 해서 집안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면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며느리 오고 정말 그 시어머니 사이가 정말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하기엔 뭘 너무 먼 당신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강조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죠. 전원주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또 오영시 씨 얘기도 저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내 말은 그러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이제 뭐 이강조 씨가 불렀다는 건 그냥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33살 된 장가갈 아들을 두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머니께 겪었던 일들이 아들한테 똑같이 겪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집을 와서 남편을 이제 군의관을 보내봤죠. 그리고 아들을 키워서 군대를 보내봤어요. 남편 군의관 가는 날은 조금 잔소리 안 들어서 다행이고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않았는데 어머님 펑펑 우셨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군대 보니까 정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어머니 아들이지 제 아들은 아닌 거죠.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도 여보세요. 나도 얘기 좀 부정할 필요 없다. 일단 저 김국 씨 한번 들어보고요. 평론할게 알았어요. 자, 화내지 마시고요. 예. 아까 전원주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참 서운하다. 근데 실제 행동은 며느리가 나쁜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가 괴상한 성격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으나 네. 근본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일종의 정신적 폭력 같은 게 가족 관계를 지배해온 역사였단 말이죠. 긴 예. 역사 동안. 왜? 예. 자식은 내 소유물이고 이 들어온 며느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면 1회부터 지금 이슈가 되셨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은 본인도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만약에 부부 갈등이 집에 있다. 어떻게 하실 요거 거예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남편이 이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르세요. 고부 갈등이 있던 말든 나는 모른 체 하는 게 모르세형이고 이게 가장 많대요. 한국 남자 중에서. 두 번째는 황희정승형. 다 옳다는 거예요. 아내 말도 옳고 또 시어머니 말도 옳다. 근데 세 번째 형이 이제 마마보이형. 어머니 편 만드는 마마보이형. 그다음에 네 번째 애처가형. 아내 편 만드는 애처가형. 이런 것들은 고부 갈등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조율가형이에요. 적극적으로 중간에 남편이 중재를 해야 돼요. 다행히 제가 이제 제 전문 분야 살려가지고 두 분을 잘 화합을 시켰죠. 변론의 양쪽을. 저는 아까 변호사님의 이 조율가형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사실 남편들이 중간에서 어설프게 조율하다가는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며느리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야 나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진짜. 자, 맞아, 이런 거 그런데 예. 이 심리는 뭘까 이거죠. 며느리들의 심리는 자기는 누가 더 소중해? 이거예요. 과연 내가 우선순위일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우리가 뭐든지 부부가 중심입니다. 가족. 네. 그래서 부부의 그 뿌리의 근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남성들도 여성들도 네. 시어머니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그 이혼의 사유가 있으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게 가장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현대에서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 그거는 시어머님들이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 경우도 갈등이 아니라 아예 서로 안 봐요. 사이가 나쁘거든요. 누구를 안 아예 서로 안 봐요. 사이가 나쁘거든요. 누구를 안 제 처와 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제가 오늘 설렁탕과 깍두기를 먹었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와요. 근데 한 여자가 한 34처가 몇 살에 결혼했더라? 30쯤 됐을 때 결혼했지. 평생 나이를 모르시는 기질도 다르고 느낌, 표정도 다른 어떤 50대, 60대 할머니를 왜 좋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남편의 엄마잖아요. 의무적으로 복종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고 말고는 참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시댁 식구, 처가 식구랑은 나랑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결국에는 그 시어머니 또 처가 식구라는 건 항상 예의를 갖추고 내가 그 대야 될 그런 손님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고부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수의 비법 이인철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